한 동네에서 동갑으로 나오고 자란 송몽규 선생하고는 사촌이고 또 네, 친구고 사촌. 그렇죠. 네. 송몽규 선생이 10대 때 장개석 국민당 네네네. 쪽에서 만든 군사학교 거기 가서 조국을 되찾겠다고 무장투쟁을 한다고 이제 군사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다가 일본 유학을 같이 두 분이 연희 전문을 거쳐서 가게 되죠. 송몽규 선생은 10대 때부터 그렇게 열혈 청년이셨고 교토 유학 시절에도 이제 고향을 오가면서 학병 징집하는 것도 그런 얘기도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가서 우리가 군사 훈련을 받아서 무예를 익히고 이제 외놈들하고 싸울 때 이런 게 우리의 힘이 될 수도 있어. 그런 얘기도 하고 뭐 당시 일본의 특별한 고등검찰 네네. 특고라고 하거든요. 그 1년 동안 그 미행을 하고 몰래 자명을 해서 그 하숙집 주변에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뭐 특별한 무슨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조직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나라 걱정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민족 문화를 어떤 식으로 살려야 되고 또 일본이 패배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지식인들이 뭐 앉으면은 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건데 이거를 1년 동안 계속 미행을 하고 했던 이유가 그 송몽규라고 하는 분이 좀 위험 인물이에요. 예, 그 특고에 의해서 위험인물로 소위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라서 막 간도로 미행을, 조선으로 예,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러니까. 계속했던 거죠. 그 반면에 윤동주 선생은 물론 기계나 그 민족의식이나 민족문화에 대한 투지는 굉장히 강했지만 본인이 그런 활동가로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로 저항했죠. 시로. 그 윤동주 선생은 성품이 자기 심지를 갖고 그냥 뚜벅뚜벅 자기 하고자 하는 일을 그 일관되게 하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미를 가진 그런 민족지사였다고 봅니다. 야 동주야,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나는 내가 시를 쓰는 게 문학으로 도망치는 거라면서. 왜 자꾸 나를 도망치게 만드니? 사건 이름도 교토에 있는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이라고 예, 해서 큰 사건도 아니에요. 징역 2년이면. 2년형 받고 살다가 1년 만에 그렇게 같은 시기 같은 사건으로 잡혀서 두 분 다 우리 해방을 눈앞에 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윤동주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송몽규 선생을 연애를 간 네. 분이 송몽규 선생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가 동주는 죽었습니다. 아이고야, 길고 저도 오래 살지는 못합니다. 주사를 맞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 송몽규 선생도 몸이 완전히 그 쇠락한 모습을 보였고 그 면회를 한 지 열흘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일제가 이 주사를 놓은 게 틀림없죠. 많은 연구가들이 얘기하듯이 사상범들을 그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종의 정설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막 읽다 보면 아베가 막 미운 거야. 예. JTBC